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금 가운데 1억여 원 정도에 대해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윤옥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3년에서 4년간 한시적으로 실질소득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 구직자를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으로 청년들을 유인해 청년 고용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가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이 확인된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 면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 가운데 검찰이 오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동성 위기가 계속돼온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광화문 사옥 매각에 나섰습니다. 금호 아시아나는 오늘 공시 자료 등을 통해 독일 자산 운용사인 도이치 자산운용과 광화문 사옥 매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장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 그 안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와 중국 관광객 비자 제한 등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 속에서 이 증시가 또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오늘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경우 가운데 내일자고 또 어떤 전략과 그리고 어떤 상세한 대응으로 나아가야 될지 오늘 1시간 또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 함께 해주실 두 분이죠.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네,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이제 목요일 저녁이 되어서도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바깥에 비가 좀 이제 봄비라고나 할까요? 이런 시간적인 변화가 되게 빠른데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이슈가 맞물리면서 우리 시장에 변수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오는 흐름인데요. 사실 추세적인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좋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은 최근에 흐름 자체가 반등이 나온 이후에 조금 버티려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의 흐름이 꺾였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도 수급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다시 개선되는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 추가 하락이 나오거나 또 북한과의 그 관련한 문제에서 어떤 좀 삐걱대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흐름,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인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적당히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우리 시장도 꽤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상승으로 마감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추세 상승 쪽으로 보지 마시고 일단 짧게 끊어가신 단기 상승 그런 큰 범위 안에서 생각해보자라는 말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 관련해서 간밤에 또 많은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인영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연달아 나오는 악재로 인해서 낙폭을 굉장히 크게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는 신규 진입을 최소화하거나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호흡을 갖고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확실한 매매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후에 매매 기준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투자 내용 꼼꼼하게 또 챙겨주시는데 일단 매매하거나 좀 거래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도 꿀팁도 함께 전달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클랜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자, 오늘도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자, 매주 금요일 저녁 저희 쪽에 문자 주시는 시청자분에 한해서 두 분을 추첨해서 평택초놈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이어가 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0656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남광토건 매수가 6,250원의 비중 20%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담은 남광토건이 올라왔는데요. 자, 오늘은 6% 넘게 밀리면서 1,1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남광토건 같은 경우 최근에 변동성이 꽤 크게 나왔었던 종목이어서 많은 투자자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추세 확인할까요? 네, 남광토건은 지금 적정 주가 6,500원, 비교가는 1.56으로 소폭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업종 같은 경우는 좀 특이점이 있는데 지금 고평가된 종목들 상위 5개를 뽑아봐도 1 이하의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업종이 전체적으로 좀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은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중기와 단기 모두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곤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중기 추세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크게 상승을 했고 또 상한가가 풀리면서 또 매도 물량이 또 나오면서 이제 하락을 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단기 추세 상승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 추세는 큰 의미는 없고 종목의 좀 가격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광토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변동성이 꽤 나왔었던 상황이고요. 자, 그 이후에 지금 한 3거래일 연속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정 주가 비교해서 최근에 변동성 때문에 소폭 고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고요. 가격적으로 좀 중심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추세보다는 이제 가격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월 13일 최고가가 12,150원이었는데요. 지금 남광토건 2부는 거의 100% 넘게 수익을 보고 계시는 상황인데 좀 고점에서 밀려서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사실 좀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를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저점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고민을 해보시고요. 일단 그렇지 않으면은 매도 후에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운이 좀 좋았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매수 자체는 잘하셨어요. 저점에서 움직일 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종은 최근까지 흐름이 좋지 않았죠. 저도 지속적으로 건설업에 대해서는 큰 기대감이 없다.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 토건주들이 움직이는 게 이유가 간단합니다. 북한하고 관련해서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통일 이후에 대박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벌써부터 통일을 기대한다는 건 상당히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이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성이라는 거죠. 뉴스 자체가 이벤트성으로 짧게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관련해서는 역시 미국이나 북한 쪽에서 어떤 태도 변화가 나온다든지 조금만 나쁜 뉴스가 나오면은 이 종목들이 갑자기 또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한 이유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게
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먼 미래를 보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이슈로 마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는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할 것 같은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단기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저점 부분까지 온다면 다시 매수를 고민을 해보시고 아니면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북한 관련된 이슈로 맞물려서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수익 중에 계시기 때문에 즉시 매도 후에 일단 재매수 의견 주시는데요. 적당한 가격대에서 좀 매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확실하게 가격대가 좀 더욱더 눌릴 시 다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봅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742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포스링크를 매수가 3,400원에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포스링크 종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2,32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포스링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를 보면 좀 아쉬운 상황이 먼저 들을 것 같은데요. 일단 추세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할게요. 네, 포스링크 종목은 적정 주가가 2,300원으로 종가인 2,320원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를 살펴보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보이고 있는데 조금만 이제 차트를 좀 길게 보면은 박스권에서 지금 횡보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중기 추세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 21선 밑에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거, 이 점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링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세에 대해서는 중기 상승 그리고 단기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까운 차트 캔들의 모양을 보면은 일단 3,000원대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가가 3,300원이다 보니까 계속 매수하신 이후에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가장 유효할까요? 네, 지금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마이너스 30%. 네. 딱 오늘 가격이 그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은 반등하면 마이너스 10%의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락했을 때, 금요일에 하락 출발을 하거나 계속해서 하락한다고 하면은 일단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미련을 가지고 계속 대응하기에는 좀 흐름 자체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기준 없이 매매를 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3,300원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매수가 자체가 높죠. 고점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조정받았는데,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를 안 하시고요. 다시 반등할 것 같으니까 따라잡은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매수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락했을 때 10% 정도 짧게 손절을 해주셨으면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중간중간에 10%까지 더 하락했다가 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조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흐름 자체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중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흐름 자체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승을 기대하고 계속해서 홀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물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을 봐서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 관련 테마주들도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기대하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다. 그리고 종목은 언제든지 또 상승할 수도 있고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없이 계속 홀딩했다가 계속해서 저점을 깨면서 하락했을 때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준 없이 매매를 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저점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다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조금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매수를 하는 게 낫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종목을 무턱대고 붙잡고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역시 생각할 건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향후에도 이런 매매 패턴을 계속 반복하시면은 길게 봤을 때 투자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단은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쪽에서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관망을 하셨다가 혹시라도 관심을 가진다면은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포스링크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점점 손실폭이 좀 커가고 있는 상황
상황이라서 더욱더 주의 깊게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손절 마이너스 10% 상승 시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0%에서 손절 라인 또 잡아드렸고 일단 내일장이죠. 금요일장 급등이 아니면 좀 손절 처리하시는 게 현재 구간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신 후에 매매를 이어가시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6696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한창 재즈를 매수하셨습니다. 매수가는 1075원에 비중 30% 전망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한창 재즈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강보합에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104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한창재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단 반등을 한 가격대인 것 같은데 추세가 짧은 시간에 빠르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창재지는 적정 주가 1,700원, 오늘 종가 1,045원인 거에 비하면은 0.61로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추세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 이유는 60일선이 지금 120일선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지금 접어들었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오늘 종가가 지금 21선 위에 형성을 하면서 중기와 단기가 모두 상승 추세입니다. 그러나 121선이 내려오면서 형성이 된 중기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지금 여기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이 추세는 언제든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이지만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0선이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긴 하지만요. 언제든 좀 추세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변곡점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한창재지 같은 경우엔 중기 상승, 단기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매수가가 1,075원, 현재 가격대가 1,045원. 923원에서 빠르게 좀 올라와줬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조금 매수를 하시면은 사실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데요.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본전 매도 후에 확실하게 더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매수를 하시거나 손절 10% 이 정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특별하게 상승할 만한 호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큰 규모라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까지 종이목재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업종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업종의 흐름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단기에 나온 자사주 매입 이슈 그거 하나 가지고 상승을 했다 볼 수가 있겠고요. 매수가 자체도 조금 높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75원이면은 이 정도예요. 그래서 단기에 상승이 나오고 나서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거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고점에서 결국은 추격 매수를 한 겁니다. 다시 그냥 갈 것 같으니까 따라잡았는데요. 어쨌든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벌써 한 20%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이슈나 이런 종목 자체의 흐름에 비해서는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지금 낮아 보이는데 길게 보면은 이 종목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점은 더 낮았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긴 추세를 보면은 고점 이후에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결국은 지금 최근의 흐름만 봐도 고점 이후에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은 데다가 업종의 흐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 그리고 지수의 불안감이 없다고 하면은 업종의 순환매 차원에서 종이목재 업종의 순환매가 나오고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종목 순환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도 있는데 지수가 사실 지금은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수가 꺾였을 때는 업종이나 종목 자체적인 흐름이나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종이목재 업종 자체가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기대감을 갖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본전이 왔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락했을 때는 일단 기대감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더 이상 가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손절 10% 후에 확실하게 조정 시에 재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창재지 업종 설명도 함께 도와드렸고요. 일단 매수가가 좀 높다라는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본전 매도 후 재매수나 손절 마이너스 10%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끝자리 7369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제주 반도체를 매수가 6,500원에 비중 50% 대응 전략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은 강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6,300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전기전자 업종 다시 한번 또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 안에 또 반도체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추세가 깔끔하게 보기 좋아 보이는데 추세 어떻게 보이나요? 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도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적정 주가가 6,300원으로 오늘 종가인 6,300원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6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작년 12월에 중기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계속 지금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보이는 차트인 만큼 추세도 정말 깔끔하게 설명을 도와주셨어요. 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기와 단기 상승 추세 나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적정 주가가 6,400원인데 오늘의 종가와 동일한 가격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6,500원. 그렇다면 이거 추격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 가격대를 지나쳤으니까요. 네, 확실하게 추격 매수하셨고요. 이렇게 매매를 해서는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본전 매도하시거나 마이너스 10%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주들은 기본적으로 기대감이 있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최근에 그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 흐름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최근에 좋아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뉴스로 계속 조금 움직였던 모습인데 복권 사업자 선정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죠. 그런 기대감들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대감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매수 자체를 너무 높게 하셨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00원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완벽한 추격 매수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최고점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추격 매수를 하셨고요. 최근에 저점이 9월이었죠. 여기에서부터 벌써 16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승은 충분히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이 주가를 결정하는 게 결국은 지수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불안했을 때는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수가 하락하지 않더라도 주가가 어느 정도 그 이슈라든지 그런 호재가 다 주가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초우량주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가기는 좀 힘든 흐름입니다. 그리고 매수가 자체가 낮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조금 더 끌고 가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매수는 너무 높게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준을 지키지 않고 계속 홀딩했다가는 낙폭이 컸을 때는 상당히 손실이 커지면서 매수가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들을 감안을 해서 일단은 단기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전 오면은 매도를 하시면은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에는 반드시 손절을 해주시고 향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 최근에 흐름과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셨는데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본전 매도 의견이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봅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9719님 보내신 문자고요. 대성홀딩스를 매수하셨습니다. 매수가는 마돈의 비중 50%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일단 대성홀딩스 오늘장의 흐름 확인하면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7,82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너무 아쉽게도 방금 전에 살펴본 제주반도체와 좀 반대인 추세가 아닌가 싶은데요. 차트 모양이 워낙 좀 뚜렷하게 나와 있네요. 네, 대성홀딩스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지금 0.12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적정 주가 자체가 기업의 이 설립 이후부터 누적된 그런 가치를 기반으로 지금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고 하지만 추세가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중기적으로는 지금 하락 추세 전환된 지 지금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21선 이동평균선 밑에서 계속 가격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좀 소폭이 이제 박스권을 보이면서 오늘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가격과 오늘의 종가가 사실 동일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여전히 추세는 좀 단기적으로 중기, 단기 모두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지만요. 일단 중기, 단기 모두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소폭 올라오면서 단기적인 추세는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구간 점점 좀 손실이 늘어나고 계세요. 네, 안타깝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준 없이 매매를 해서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요. 반등하면 손절 10%에는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25%, 조금 더 하락하면은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그때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흐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홀딩하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접근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절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 흐름만 괜찮다면은 저점을 확인하고 소액으로 묻어두면은 언젠가는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종목 자체의 흐름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지수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0원이면은 사실 매수는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00원이면 여기에요. 그래서 매수하실 당시에는 반등이 나올 때 저점에서 했거나 아니면은 조정을 받았을 때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기준 없이 매매를 했다는 거죠. 손절 10% 해주셨으면은 이렇게 길게 고생을 안 하셨는데요. 결국은 기준 없이 매매한 결과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는 꼭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절 10%가 넘어가면은 손절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에는 손절을 하는 습관을 들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흐름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꺾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측 매매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수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이 종목은 지금 단기적으로 뭔가 상승할 만한 딱히 그런 호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끌고 가기에 상당히 불안한 흐름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일단 반등하면 마이너스 10%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25% 손절을 한 후에 향후에 지수나 그리고 종목의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성홀딩스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매수가도 괜찮고 종목도 괜찮은 종목, 그때 맞는 좀 흐름 괜찮은 종목 들어가도 일단 손절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이렇게 리스크가 손실이 더욱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 전략에 대한 기준도 철저하게 좀 지키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일단 상승 시에는, 반등 시에는 손절 마이너스 10%에 좀 처리하시고 또는 마이너스 25% 하락 시에도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관망하시라는 의견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갈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061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현대제철을 매수하셨고 평단가 55,000원의 비중 100%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최근에 비중 100% 넣으신 시청자분이 좀 별로 없으셨는데 일단 현대제철 같은 경우 오늘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은 59,900원에 종가 확인됐습니다. 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요, 철강 업종에 대한 부분도 좀 계속해서 시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6만 원대에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추세 어떻게 되나요? 네, 현대제철은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비교가 0.22, 약 5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고 추세를 살펴보면은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오늘 이제 중기 하락 추세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발 이제 관세 폭탄 그 영향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이제 어떤 돌발 악재 나오면서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가격이 형성되면서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철강업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 쪽에서 좀 악재 소식도 들려왔었던 상황이고 그 전부터 이미 추세가 좀 무너졌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일단 55,000원 평단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비중이 100%가 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흘러내리는 업종에 비중을 모두 실으셔서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손절 10%, 마이너스 10%에 반드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중이 100%입니다. 머뭇거리다 보면은 손실이 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철강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좋을 수가 없죠. 업종 흐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까지 조금, 이전까지는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그건 포스코의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방 산업인 자동차, 건설, 조선 이런 쪽들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개선세가 나오지 않으면은 상승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할 때 사실 매수 당시 시점이 좋지 않았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55,000원이면은 이 정도죠. 분할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쪽 흐름을 보면은 지수가 조정을 바로 받기 고점을 찍고 다시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업종이 꺾이는 흐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 관세 폭탄이 날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그때 당시에도 이슈가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시기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살짝 고점에서 조정받으니까 가격 메리트를 보고 매수를 하셨는데 어쨌든 가격 메리트나 기술적인 흐름이나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에서는 매수하시면 안 되는 시점에 매수를 하셨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나 업종 이런 것들을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추세가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10%에서는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본전에 일단 정리 후에 향후에 지수 흐름이나 업종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을 100% 비중을 실으셨습니다. 여기서 조금 만약에 간과하신다면 손실폭이 더욱더 크게 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손절 마이너스 10%를 엄수하시자라고 강조를 해주신 만큼 손절 라인 꼭 지켜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갈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7749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신한지주를 매수가 49,500원의 비중 8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신한지주는요, 0.11% 빠지면서 44,7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신한지주도 차트 딱 보니까 최근 단기 흐름이 너무 좀 아쉬운 상황인데 더욱더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시죠. 네, 신한지주도 역시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적정주가 13만원대, 비교가 0.34. 하지만 추세가 지금 중기 추세는 여전히 지금 상승 추세로 나와는 있지만 내일 가격에 따라서 또 중기 하락으로 또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중기 추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기 추세, 그리고 정부의 어떤 지주회사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배구조를 좀 개편해라라고 하는 어떤 뉴스,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추세를 좀 중요시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추세를 좀 더욱더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가 불거져 오는지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9,500원의 비중 80%, 꽤 비중도 많이 실으신 상황이고요. 지금 손실폭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각별한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하락이 유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라도 반등이 나오면 본전에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손절 10% 정리 후에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좀 아쉽죠.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은 맞는데 매수하실 당시 흐름이 안 좋았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00원이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하락 추세였죠. 120선이 위죠.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지만 지수 흐름이 불안한 기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종목이 흘러내리는 흐름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수를 했다. 그리고 비중이 80%라면은 굉장히 잘못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목이나 이런 면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여러 가지 흐름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역시 지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지수가 하락했을 때는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지수 저점에서는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 자체의 흐름이 좋지 않고요. 수급적인 면을 봤을 때는 4만원대 초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수까지 빠진다고 하면 쭉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제시해드린 대로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비중이 80%인데 머뭇거리다 보면은 손실이 많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더라도 반등하면 본전 매도,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10% 정리 후에 지수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요, 상승 시 본전 매도 의견이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좀 엄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추세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또 시장에 대한 지수가 조정을 받을 시 더욱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각별하게 좀 엄수하셔야
참고하시면서 손절 라인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도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상담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무관님이 준비하신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포트폴리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봉추 선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칩셋미디어 한 종목 보유 중이십니다. 자, 일단 수익률은 4.88%로 5% 가깝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 의견을 주신 만큼 다시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일단 정말 이 포트폴리오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시장 대비해서 정말 리얼로 들고 가셔도 좋을 만큼 각별하게 또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칩셋미디어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셨어요. 네, 칩셋미디어는 잘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차 테마죠.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테마주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종목의 흐름이 나오는데요.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한번 8,500원 매수 후에 15% 이상 수익이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또 고점 이후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9,000원에 접근을 한 종목이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본전 근처까지 혹시라도 하락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지수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수가 급락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종목은 일단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좋겠죠. 아니라고 하면은 8,500원에 추가할 것까지 고민을 해보고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흐름이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불안감이 없다 보고 있고요. 중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도 결국은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다시 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좋은 흐름이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대로 일단은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매매했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알리코 제약인데요.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제약주죠. 신규주의 성격이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상장 이후에 급등을 했다가 꾸준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찰을 했었습니다.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들은 이렇게 관심 종목에 모아놓고서 관찰을 하는데요. 최근까지 그 제약업종이 워낙 좋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도 제약업종이고 또 신규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관찰을 했는데 사실 공모가는 12,000원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공모가 대비해서는 조금 높지만 고점, 최근에 기록했던 주가의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최근에 저점에서 움직이는 그런 저점을 다지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나서 21,000원에 추천을 했다가 수요일에 급등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10% 이상 짧게 이렇게 대응을 했었는데 목표 수익은 달성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접근할 때 이렇게 무리하게 고점에서 강하게 갔을 때 굳이 거기에서는 접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종목의 흐름이나 또 지수의 흐름, 시장의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차트 하나만 보고 대응을 하시는 수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수익 내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복합적인 사고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주가는 항상 저점에 매수를 해야지 수익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빨리 접근하지 마시고 서서히 기다리셨다가 서두르지만 않으면은 수익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포트폴리오를 지금 한 종목으로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단기 매매는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종목들도 있고요. 지금은 포트를 구성을 해서 물론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주식 비중이고요. 지수의 흐름이 여기에서 계속 가준다고 하면 비중을 확대해도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30% 이하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수가 또 다운되면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비중을 확 줄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비중을 작게 가져가고 종목 수도 2개 정도 그리고 많아도 3개 이하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지수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단기로 짧게 금방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무리한 매매는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칩셋미디어 여전히 포트 안에 담겨 있는 종목이고 보유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좀 이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종목은 따라가면 결국 실패고 기다리면 성공이다. 이 한 문구가 정말 주식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지수 하락 시
IC 비중을 더욱더 짧게 가져가셔라. 세 종목 이내로 좀 포트에 대해서 가져가시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슈와 시세 그리고 투자 내용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가 떴을지 코인 돋보기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이슈 확인합니다.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구글 쪽에서 들려온 소식인데요. 암호화폐와 ICO 광고 중단한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암호화폐는 사기 그리고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다라는 이슈가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좀 아쉽게도 두 가지 모두 이슈가 좀 악재라고나 할까요? 좀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중요한 좀 굵직한 이벤트와 이슈인 만큼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호재성 뉴스, 악재성 뉴스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악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소식을 점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구글에서 이제 ICO를 광고를 안 한다라는 거는 이미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광고가 중단이 됐다라는 거에서 이어서 이제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이제 규제 관련해가지고 마치 암호화폐가 사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론적으로는 지금 계속 말이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막 이제 붐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거를 좀 기대하기는 조금은 시기가 좀 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지난번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악재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하고 호재에 대해서는 무딘 상황인 만큼 악재에 대한 이슈를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일단 어제장에 저희 신세계 시간을 통해서도 암호화폐 구글 암호화폐 ICO 광고 중단한다는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렸고, 선물 쪽도 저희가 시세를 항상 확인을 해드리는데 최근에 가격대가 $9,000 좀 떨어지고 나니 이탈된 이후에 빠르게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현재 구간 비트코인 선물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린다면요, $9,000가 이탈이 된 후에 $8,000 초반대까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1.27% 빠지면서 $8,170 선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까지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물 쪽의 시세는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은 어떤 시세 먼저 살펴볼까요? 네, 역시 비트코인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전에 800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회복을 해가지고 지금 900만 원 선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과거와 지금 변한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섣불리 예측을 해가지고 진입을 했다가는 이제 물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슈나 뉴스보다는 이 24시간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거래를 이제 움직이는 소위 이제 메이저들, 그들의 자리 다툼이 되게 치열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밤일 때 그들은 이제 낮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단 채굴을 하는 데 있어서 채산성의 마지노선을 하나로 750만 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750만 원, 달러로 보면은 이제 6,800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선에서 어떠한 이제 자리 다툼이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기준은 본인이 스스로 세우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방법을 따라 하시라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어떠한 식으로 기준을 만드는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예를 들어서 각종 보조 지표들이 많습니다. 이동평균선도 있고 볼린저 밴드도 있고 뭐 스토캐스틱 있는데, RSI라는 지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RSI 지표의 상한선이 70, 하한선이 30인데 이거는 뭐 20, 80 이렇게 본인이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0이 이탈이 됐다가 회복을 할 때 나는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은 평상시는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그 조건이 오면 매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 5%, 목표 손절 3% 기준을 세웠으면 그걸 지키면 되는 것인데, 이런 기준을
본인이 스스로 체득을 해가지고 세워놓으면은 아무리 시장이 급등락을 해도 안정적으로 뇌동매매를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 기준은 어떠한 뭐 보조지표가 됐건 아니면 수급이 됐건 그거는 스스로 본인이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면 된다. 그래서 일단 그 기준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비트코인 선물 시세 쪽으로는 조금 더 가격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현물 비교해서는 선물 쪽에서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채굴과 이런 원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750만 원대 가격대가 좀 주요해 보이니까 그 부분 전후로 좀 기준을 잘 삼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자신만의 철학과 기준 세우는 방법을 또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오늘의 투자 교육도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계속해서 알트코인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앞서서 이야기 나눴을 때 알트코인 관련된 창시자들이 오늘 컨퍼런스를 열어서 많은 분들이 좀 참가하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스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해요. 네, 스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팀 자체만으로 이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팀잇이라고 하는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하고 연계가 돼서 같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스팀은 스팀 블록체인에서 쓰는 알트코인이고 스팀, 스팀 달러, 스팀 파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팀잇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콘텐츠를 게시를 하게 되면 그 콘텐츠가 블록체인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라도 삭제를 할 수가 없고 타 유저가 그 콘텐츠에 이제 보트,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이제 좋아요를 이제 누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게시자는 스팀 파워와 스팀 달러라는 알트코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팀 파워는 보유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스팀이라는 코인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게시글에 이제 보트, 좋아요를 누르면서 이제 조금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팀 달러 같은 경우는 이 스팀의 가치가 급등락을 할 때 변동성을 이제 보전을 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됐고 1US 달러에 이제 근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면은 스팀잇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고 글을 쓰면 그 대가로 또 보상으로 이제 스팀 파워와 스팀 달러를 받는다. 그리고 스팀 파워와 스팀 달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스팀이라는 알트코인으로 전환을 해서 나중에 현금화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슬라이드의 주요 내용이고 그래서 이러한 블록체인을 이용한 커뮤니티가 되게 혁신적이라는 주장이 또 있습니다. 반대로 또 과제도 있는데 첫 번째, 콘텐츠를 게시하면은 보상이 획득된다. 그리고 추천과 댓글을 써도 보상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콘텐츠가 점점 증가하면 보상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블로그가 점점 확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제 좋은 우호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스팀 파워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팀 파워가 높은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하게 되면 정말 가치가 없고 무의미한 게시글도 베스트 게시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에서 이제 그 왜곡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스팀은 스팀잇이라는 커뮤니티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고 스팀, 스팀 파워, 스팀 달러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이제 돌아가서 맞물려서 운영이 된다라는 것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이제 다시 또 알트코인을 좀 살펴봤고 다음 주는 그동안 이제 음력설 이후에 살펴봤었던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 스팀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알려드려서 일단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설 연휴 이후에 정말 다양한 알트코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이 시간에는 그동안 알아봤던 코인들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투자 정보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클린 시간으로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아쉽지만 여기서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이벤트와 대내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정웅 대표님의 트위터 팔로우 하신다면 실시간 투자 전략과 이런 소식들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트위터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장이죠. 정웅 대표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